XM3 1.3 엔진의 가솔린 차량의 연비가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 얘기들 보통 많이들 하죠. 이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좋은 거지, 뭐 시내에서는 썩 그렇게 탁월하다고 보기 힘들고, 가다서다 하는 형태의 운전이라 그러면 한 10km 정도 나올 수도 있고 12km 정도. 그리고 이제 탑승 인원에 따라 이제 확연하게 틀려지는데, 그거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이제 이 차량이라고 봅니다. 지금 현재는 이제 두 사람이 탔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제 그 충북 괴산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, 중간에 이제 그 리셋을 하고서 주행을 설정을 하면서 가는데, 이제 한 20km 정도, 이제 계기판상에서는 이제 연비가 한 20km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트립상의 이제 기록이긴 한데,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한 3km 정도를 뺀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8km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.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봤을 때 20km는 훌쩍 나옵니다. 계기상 수치상으로는. 근데 지금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달린다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, 한 100km 내외, 한 90km, 80km에서 90km 내외로 달렸을 때 연비가 굉장히 최적화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100km가 넘어가는 시점보다는 100km 내외, 90에서 100km 내외로 달려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연비가 평균 18km로 나오지 않을까. 이렇게 전국 고속도로나 이제 시내에서 주행할 수 있을 때 이제 최고 속도라 그러죠. 그 최고 속도라는 게 100km를 넘어가는 도로들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. 여기도 지금 그 90km까지의 속도를 알려주는데, 그 이상을 넘어갈 경우는 이제 속도 위반이 돼버리죠. 이제 요즘은 이제 경부나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최근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. 예전 같으면 이제 최고 속도가 110km까지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위반이고, 시내에서는 이제 보통 50km대의 속도 제한도 많죠.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속도가 이제 최저 이제 30km까지 완전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내를 제외한 이제 고속도로를 나온다 하더라도 차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140, 150을 달려서 주행을 할 만한 도로는 사실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,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들이 패턴도, 차를 사는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, 이제 물론 이제 마력수가 좋고 힘이 좋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승차감도 좋아지고 좋은 이점이 있는 반면에, 그 크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갖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죠.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수요가 많은 차가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좋은 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되는 게 도로 사정 때문이라고 봅니다. 우리나라 이제 도로들이 보면은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.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 있고, 어떤 도로든 도로의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도로들이 아닌가,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로들이 이제 확장되고 있고,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도로를 주행을 하게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 이렇게 도로를 나오게 되면은 꼭 막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재동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쪽 그 괴산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그 서울 양재동을 빠져나오는 데만 한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. 거의 2시간이. 이게 아마 이제 서로들 고속도로를 나오기 위해서 그 체증이 이 정도까지 빚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도로에서는 당연히 이제 차가 연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시내에서도 이제 운행을 하면은 운전자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항상 늘 막힙니다. 차가 막히기 때문에 쾌적한 운전을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외곽을 빠져나와서
도심권을 벗어나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시속 한 80km 이상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접하게 되는데,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이제 차의 선택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해본 경우라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분명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시내에서는 뭐 출퇴근용으로 차를 산다 그러면은 차의 뭐 승차감도 물론 좋겠지만 워낙 정체가 많은 도로이다 보니까 연비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차량 구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나 연비가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 그래서 뭐 이점이 나쁘지 않습니다. 길이 늘상 막히기 때문에 외곽에 이제 위성 서울을 제외하고라도 이제 외곽에 이제 있는 위성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수원이라든가 뭐 광명시 그리고 인천시 뭐 이런 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막히지 않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가다서다 하는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체가 되는 도로들이 거의 80%라고 보여집니다. 어느 한쪽 도로에서 막혔기 때문에 설마 저쪽 도로는 안 막히겠지가 아니라 그 도로가 막히면 그래서 다른 도로는 이제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도로들은 거의 다 막혔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차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연비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도 길바닥에서 뿌려대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비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결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차에 대한 연비적인 측면을 굉장히 고려해서 차를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차를 처음에는 디자인이나 뭐 실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차라는 거는 기동력을 포함한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이제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드는 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다, 전기차가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딱 부러지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여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왜냐하면 도로는 항상 정치돼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런 도로들이 생각보다 많이 확장이 됐고 있었어도 그 확장이 되는 것만큼 또 차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도로가 늘상 막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막히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앞으로의 이제 좋은 차량으로 소비자에게 이제 선택되어질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추후 이제 속도에 너무 이제 그 의식해서 차량을 구입하기보다는 속도는 좀 다소 떨어지더라도 차량의 연비 좋은 측면의 차량을 구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